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영국의 2차 봉쇄령 때문에 11월 첫날부터 또 삐걱거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꽤 했었는데요. 시작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주간 증시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선 불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다면 긴장의 끈 놓지 말고 계속 조이고 있어야겠죠.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2000년 조지 부시와 엘고어가 맞붙었을 때 좀 비슷한 혼란이 발생하면서 대선 이후에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체로 미국 대선 당일에 가까워질수록 코스피도 좀 약세를 보이다가 대선 이후 한 15일 이후부터는 또 반등세가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도 최악의 상황으로만 안 빠지면은 안정을 찾을 듯 하기는 한데 저는 자꾸 이 좀 나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트럼프가 우편 투표의 결과를 보지 않고 당일의 현장 투표 결과만으로 앞서 나간다면 승리를 조기에 선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놨다고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지 양측이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자꾸 엄습하기는 합니다. 내일 D-Day 상황 잘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해 봅시다. 네, 오늘 장마감 상황 화면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요. 코스피가 1.46%나 상승 마감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2.56%나 하락하면서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유입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중국의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53.6을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한 것,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시장 안정화 조치 관련 발언, 이런 것들도 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대비 1.3% 오르면서 800선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지라도 월요일에 둘 다 빨간불을 켜서 개운하네요.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들 지수 오를 때마다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좀 정리를 해두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1,100억 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1,2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기관은 소폭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LG화학, 2위는 신한지주, 3위 현대차, 4위 하나금융지주, 5위 하나솔루션이고요. 코스닥 1위는 아프리카TV, 2위는 제넥신, 3위는 웹젠, 4위 JYP엔터, 5위는 시젠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주 위주로 담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분기 은행주들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에 더해서 연말 배당 기대감도 커진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이번에 실적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초저금리 기저 때문에 핵심 이자 수익인 순이자 마진은 감소했거든요. 그나마 신용대출 영끌 분위기 속에서 대출 자산이 늘면서 이자 이익이 좀 선방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재정정책이 확대되면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고요.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고 하락이 멈추는 정도만 지속되더라도 은행주는 좀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모멘텀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기관들도 은행주를 많이 담았어요. 네, 하나솔루션도 꾸준히 순위권에 드는 종목인데 막판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계속 호재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네, 코스닥 중에서는 제넥신, 시젠 진짜 꾸준히 보이네요. 오늘은 아프리카TV 같이 볼게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영업이익은 1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2%나 증가했어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언택트 트렌드로 인해서 트래픽 계속 증가하고 있고 BJ와 유저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이로 인해서 플랫폼 매출 증가했고요.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광고주들이 늘어나면서 크게 회복됐다고 합니다. 언택트 사회가 도래하면서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인터넷 섹터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상승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TV는 여전히 퍼가 14.2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 적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오늘 외국인 기관 코스닥 순매수 1위가 모두 아프리카 TV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코스피 1위는 신한지주, 2위는 롯데케미칼, 3위는 현대차, 4위는 KB금융, 5위는 포스코고요. 코스닥 1위는 아프리카TV, 2위는 시젠, 3위는 위메이드, 4위는 JYP엔터, 5위는 이오플로우입니다. 네, 은행주 역시나 보이고요. 롯데케미칼, 포스코도 단골로 순위에 올라오죠. 최근에 미 대선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좀 가치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철강, 화학, 이런 전통 가치주들 업황 바닥 찍고 조금 돌아설 수 있으니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가치주 중에서도 철저히 소외받았던 건설업종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현대차의 좋은 소식 같이 공유하면 우선 10월 국산차 판매량이 발표됐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완전히 골든 사이클에 맞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수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해외 판매량은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국내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 상승했지만 해외 판매량 5.2% 하락했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 인도에서는 월 최다 판매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2%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올해 초에 공개된 올뉴 크레타와 i10, i20 전략 모델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이오플로우 종목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우도 외국인과 기관 러브콜 꽤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9월 14일에 상장을 했는데 이미 상장부의 2배 정도 가까이 주가가 올랐어요. 상장 초기에 싹스레에서 제가 다루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오플로우는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몸에 부착하는 인슐린 펌프 개발에 성공해서 당뇨병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일회용 인슐린 패치를 개발한 곳은 이오플로우가 유일하고요. 전 세계에서는 2번째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췌장의 기능을 상실해서 평생 인슐린을 투여받아야 하죠. 잦은 주사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인슐린 펌프인데 기존의 인슐린 펌프는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휴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는요. 몸에 부착하면 적정량의 인슐린을 주입해주기 때문에 활동성과 편리성을 굉장히 높인 상품이죠. 현재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환자 테스트를 마쳤다고 하고요. 고객 지원 시스템 구축 중이라고 해요. 휴원스를 통해서 내년 초 3만 원대 중반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웨어러블 일체형 인공 췌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제품은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개발 사업비도 지원받게 되고요. 2023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 임상 시작과 동시에 미 FDA 신속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관심 종목에 한번 편입을 해볼까 해요. 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 4개. 첫 번째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최근 TV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할 것이다.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다 말소할 것이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테마와 함께 오늘 바이든 관련주로 같이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오성 첨단 소재는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이 식약처로부터 대마초 취급 허가를 받고요.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기계 테마인데요.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성장이 가장 확실한 산업재 분야라고 하는데요. 9월에 누적으로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21만 2,820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2%나 증가했고요. 중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건설기계 업체들의 시장 전망치도 연초에 20만 대에서 27만 대로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미국도 보면요. 건설업 경기 체감지수가 9월에는 83포인트, 10월에는 85포인트로 2개월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럽은 미국보다는 반등폭이 미미하지만 체감지수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 다시 주춤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두산마켓, 현대건설기계, 진성TEC 등 건설기계 섹터가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화폐 그리고 금융자동화기기 섹터인데요.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개발 본격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현재 유럽중앙은행은 이달부터 디지털 유로 발행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등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일본도 개념적 연구를 넘어선 범용 법정 디지털 화폐 실험 수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국은행도 내년에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자, 디지털 화폐 시대에 좀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센트럴 인사이트, 로지시스, 프리엠스 등 관련주들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만도입니다. 아마존 배송 차량에 첨단 운전자 시스템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만도가 내년부터 아마존이 배송 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인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전기차에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기능 등 첨단 운전자 시스템 ADAS를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ADAS 말고도 이중화 운전 시스템,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총 10만 대 가량의 해당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볼게요. 1위의 토박스 코리아. 제가 얼마 전에 아기상어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2위에 올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를 넘어서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기상어 관련주인 토박스 코리아, 삼성출판사, 오로라 모두 시장에서 부각됐네요.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면서 덕성, 서현, 아이크래프트, 서현탄 메탈 등 윤석열 테마주의 거래량이 확 올랐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는 웬만하면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화면 통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마감 싹쓸이 준비하면서 속보로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사람들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서 혼자 자존감 높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 좋아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주식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숨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마음껏 하소연하세요. 꼭 주식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좀 지치는 일 있으면 서로 얘기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짐을 덜어보도록 해요. 아니면 제 개인 메일로 이렇게 주저리 글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내일은 두둥, 드디어 D-Day, 미국의 대선일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오후 1시쯤이나 돼야 좀 윤곽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맘 편히 시장 구경해 보려고요. 오늘도 장마감 싹쓸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